자, 지금 시간이 2022년 3월 6일 일요일 오후 9시. 자, 코스피 200 지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예, 고퍼스 나라님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하단선과 상단선이 있어요. 하단선과 상단선이 있으면 먼저 찍는 쪽이 유리해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하단선을 찍고 내려가려면 상단선을 찍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걸 자세히 안 봤어요. 사실 저 3월 첫 거래일부터 4일까지 거의 본 게 없습니다. 볼 수도 없었고 그냥 시가만 본 것 같아요. 시가만. 갭상승이 오느냐 갭하락이 오느냐 이제 이것만 봤었는데 갭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게 하나 조금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갭이 없었기 때문에 갭이 있었으면 상단선이 제대로 발달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갭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단선은 그대로 발달이 돼 있었고 3거래일이죠. 지금 2, 3, 4 3거래일이 지난 시점에서 봤더니 상단선만 찍고 와 있어요. 지금 하단선을 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월봉으로 봤을 때 매수 기회는 없었다. 그렇죠? 월봉으로 봤을 땐 현재까지는 매수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매수 위치로 간다. 현재 월봉상 만들어진 매수가의 위치는 P3입니다. 358.63이에요. 358.63인데 여기서 4.5포인트 정도 시가가 내릴 거잖아요. 그럼 대충 봤을 때 357 정도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월봉은 매수가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이제 고민하셔야죠. 예, 매수하실 분들은 이제 고민해야 될 타이밍에 들어갔다. 그리고 매도하셔야 될 분들은 이미 했어야 돼요. 간간히 카카오톡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지수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 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위로 간다, 상승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상단선과 하단선이 어디에 있고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답변을 드리기도 그렇고 사실 짬이 전혀 안 나니까요. 뭐 이거 생각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상단선만 찍고 내려온 거고 이제 내일 하단선으로 가니까 혹시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매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매도자는 이제 매도 칠 기회는 사라진다라는 거죠. 예, 내일도 희망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봉은 그렇습니다. 자, 전봉 고가를 지키면 매도, 전봉 저가를 지키면 매수입니다. 예. 아직 매도와 매수는 둘 다 유효한 상태예요. 유효합니다. 상관없어요. 양쪽 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봉에 대해서 할 얘기가 살짝 있죠. 과거로 본 게 아니었나요? 예, 과거로 다시 봐야겠다. 과거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상단선 쭉 찍고 내렸고 하단선의 위치는 357.92예요. 357.92. 월봉으로 봤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위치는 357.92에서 지난달 저가
지난달 저가가 54.01입니다. 그러니까 한 3.9포인트 정도가 매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서,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그게 있었죠. 갭 상승이 나오면 상단선이 다 망가진다. 그래서 갭 상승이 나오게 되면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가 없다. 하지만 갭 하락이나 보합으로 시작되면 상단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그죠? 딱 상단선 만들어졌잖아요. 짠짠. 거기 맞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종가만 봤을 때는 사실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종가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위치에서 그냥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야간 선물을 반영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자, 4.5포인트만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57.19가 돼요. 자, 57.19가 되는데, 사실 이것만 중요해요. 다른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봉만 기억했다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승의 가장 나쁜 거, 예, 거래량이 느는 거예요. 거래량이 느는 건 잠재적으로 하락에 있어서 그다지 좋은 징후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전봉이 5거래일이에요. 그리고 현재 봉은 4거래일입니다. 그러면 상식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5거래일이 4거래일보다 거래량이 높을 확률이 높아요. 그쵸? 이건 그냥 상식이라는 거예요. 5일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래량이 4일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래량보다 높겠죠. 예, 홍현실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이 늘었어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래일수 문제를 가지고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은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사실 거래량이 감소할 거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렸어요. 예, 요게 굉장히 특이한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뭐가 문제냐면 결국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내려오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단순히 올라가는 데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동안도 상당한 시간이 허비될 거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상승의 구조로 전환하는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게 몇 주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래량은 거의 투매에 가깝습니다. 현재의 거래량의 흐름은 거의 투매에 가까운 흐름이에요. 자, 상단선이 내려오죠? 여기. 그리고 하단선이 여기 있습니다. 특이한 건 볼배는 여기 있어요. 자, 보통은 하락 추세선이 먼저 오고 뒤에 볼린저 밴드 5 하단선이 오는데 지금은 볼린저 밴드 5 하단선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선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하단선이 있는데 3주차부터는 없어요. 3주차부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다음 주까지는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아래가 완전히 개방되는 형태가 돼요. 자, 다음 주는 고가가 0, 저가가 1, 종가가 0, 거래량은 1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고가는 0구간을 지난다. 그죠? 고가는 0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하고 싶다면, 이건 만약이에요. 제가 그렇게 된다라고 반드시 생각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락하고 싶었다면 고가를 못 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 따발떼기님 반갑습니다. 자, 만약에 하락하고 싶다면 고가를 낮춰야 되고, 고가를 낮추는 방법은 윗꼬리가 긴 음봉이거나 윗꼬리가 긴 양봉이거나 아니면 장대 음봉이거나, 예, 이런 유형의 봉을 완성해야 다음 봉에서 고가를 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가를 높이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2월 5주죠. 4주인가요? 2월 4주. 그리고 요게 3월 1주예요. 특징이 뭐냐? 2월 4주는 3월 1주의 고가가 2월 4주의 고가를 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고가를 높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 고가를 찍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르네. 아이고, 망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 고가를 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고가를 높여놨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월 첫 번째 주에도 상승이 왔어요. 상승이 왔는데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 또 3월 달이 되니까 상승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고가를 넘지 못했죠. 2월 4주에 고가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고가 투자 심리도는 0구간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않아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내림으로 인해서 갭하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들어 놓은 고가는 다음 주에 넘기 어려워요. 상승을 경험하는 상황에서는 이거 상승이야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전봉의 고가는 참 넘기 어렵도록 잘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세용지마? 격세지감? 그런 거잖아요. 그 당시는 이게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잘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고가를 넘지 않는 이상 매도 전략은 계속 유효한 거죠. 상단선을 활용해서 매도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상단선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매수는요. 하단선을 활용하시면 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가는 1구간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전봉의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단선은 쓸 수가 없어요. 저가를 지키는 선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의 매수 전략은 이번 주에 저가가 지키는 환경 안에서만 매수 전략이 가능해요. 예. 만약에 저가를 붕괴하면 제가 얘기했던 매수 전략은 없는 겁니다. 됐죠? 예. 하지만 매도 전략은 상관없어요. 예. 상단선 위에서만 가능한 거죠. 자, 다음 주에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 선물 만기죠. 꼭 챙겨보세요. 이번 주 저가 깨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종가가 하락을 하면 최저가 모드예요. 예, 최저가 모드.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한다면 1월 종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요거 감안하세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값이 안 나왔어요. 제대로 된 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1월 종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요거 참고하세요. 예, 아직 완성하지 않았어요. 자, 4.5포인트 하락을 기준으로 시가가 변할 수 있습니다. 시가가 변하면 다 변해요. 그건 제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딱 4.5% 기준으로 설명만 드릴게요. T5 362.82 여기가 매도 기준선이에요. 362.82 위가 매도자의 영역이고 매수자의 영역은 T5 356.15인데 356.15와 저가 355.77 T5 356.15 355.77 엄청 좁아요. 이 영역 안에서 본인이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예요. 예. 자, 주봉상의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보여드린 화면을 보시면 0구간과 1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0구간과 1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1구간이 어디에 있었냐?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이전은 어차피 투심은 하락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투심 하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투심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그런데 목요일과 금요일은 방향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자,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목요일에 상승했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목요일날 상승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1구간은 하락에 유리하다며. 그런데 1구간이 되니까 더 올라. 그러니까 1구간은 별거 아니네. 1구간이랑 하락은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금요일에 하락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틀 중에 하루만 하락해도 돼. 그러면서 지금 투심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미 투심의 방향을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3일 동안 0구간에 들어가는데 고가만 높이지 않고 저가를 낮추고 종가를 하락시키면 계속 하락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개파락 나오면 하락은 계속 유지되는 거고요.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거면 화요일 날 생각해 보세요. 화요일 날. 월요일은 아니에요. 월요일은 이미 저가를 깼기 때문에 하락이고요. 화요일 날 시가를 보고 월요일 날 저가를 지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매수. 화요일 날 그죠? 화요일 날 월요일 고가를 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또 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봉은 무시. 일봉은 지금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예. 일봉은 거래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결국엔 거래를 하실 거면 주봉을 보시라. 만약에 다음 주에도 거래량이 주봉상 늘었다. 그러면 뭔가 큰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요. 제 조카가 한 3살? 그때 그 TV에서 방영한 그 사람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제목이 벡터맨이에요. 벡터맨. 거기 처음에 주제가가 나왔을 때 그 가사가 이래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라고. 다음 주에 만약에 거래량이 주봉상으로 늘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뭐 주말에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비행기 하나가 떴다고 했죠? 예, 안녕하세요. 강철중님. 그 비행기는 미국에서 쫓겨난 사람들 태우러 간 비행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협상하고 나서 뒤에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도 비일비재하고, 그다음에 이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전쟁인가? 라는 의구심도 드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호재는 없어 보인다. 지금의 상황을 뭔가 획기적으로 뒤집을 만한 긍정적인 뉴스는 아직은 보지 못한 것 같고요. 지금 만기일까지 3거래일 남았는데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물은 빠르게 갈게요. 왜냐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만기일이 몇 개 안 남아서. 그냥 이렇게 하단선 안 찍었다. 그죠? 하단선의 위치는 P3 358.76이다. 그러니까 358.76 아래로 가면 이제 매수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사실 매도자 영역 안에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봉으로 보면 양봉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봉 위 딱 상단선 맞고 떨어진 거 보면 야, 이건 의도적이다. 그죠? 이게 띵글 차트가 좋아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계획적으로 봉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하단선 맞고 오르고 상단선 맞고 내렸는데 과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아닐 거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겠어요? 이건 그냥 계획된 그들의 전략에 의해서 조작된 흐름의 흔적일 뿐인 거지. 이게 차트가 맞아서 오르고 차트가 맞아서 내린 거라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도 계속 그들은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6.65) 자,
상단선의 위치는 이 정도예요. 362.98. 그러면 363 위를 보시고요. 매도는 363 위를 보시면 돼요. 안 오면 하는 수 없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매수는 여기 55.61인데 저가랑 위치가 같아요. 이게 섬찟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물은 이번 주 저가를 깰 의사가 있어요. 예. 선물은 이번 주에 저가를 깰 의사가 차트상으로 있다. 그러면 현물도 깰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저가를 깨고 나면 최저가 모드가 이어져요. 예. 최저가 모드가 이어진다라는 거는 1월달 저가를 깨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표명하는 거죠. 그러면 목표가 347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봉상 만약에 저가를 깨면 일단 매수 전략은 접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봉은 볼 게 없죠? 일봉은 노코멘트예요, 노코멘트. 할 얘기가 없어요. 뭐 이미 다 깨졌는데. 자, 그러면 다시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으로 가서요. 월봉으로 가서 여기서 저가를 깨면 54. 예. 54를 깨면 여기도 깨지는 거예요. 54를 깨면 여기가 깨지는 거죠. 근데 54가 지난주 저가란 말이에요. 예, 지난주의 저가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가가 깨지면 지난주에 저가가 깨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지난주에 저가가 깨지면 지난 달의 저가가 3월이죠. 1월 달의 저가가 깨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웨인풋이 휴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단 3일 만에 뭔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은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다시 1번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한다. 이게 1이고,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는 순간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할 수 있다로 바꾼다. 그러니까 354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두 번째 전략이고, 거기가 무너지면 347이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 세 번째예요. 매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상 상단선 위에서만 가능해요. 나머지는 그냥 홀딩이에요. 예, 그게 전부입니다. 자, 돈을 한번 볼게요. 돈. 자, 돈에서의 핵심이 뭐냐? 돈. 예. 잘 보세요. 왜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에게 현물을 9,868억이나 줬을까? 이유는 하단선을 누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매수를 하고 개인한테 매도를 줘야 돼요. 매도를 줘야 상단선을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상단선을 들고 갈 생각이 없으면 개인에게 현물을 주죠. 네가 현물을 사. 그리고 반대로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갈 때 개인이 현물 매수를 누적으로 들고 있으면 누르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물의 자금 흐름만을 봤을 때는 개인에게 현물을 주면서 나는 하단선 누르고 내려갈래 라는 의지를 일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이 무섭습니다. 예, 누적을 개인에게 매수로 주느냐 매도로 주느냐에 따라 매수를 주면 상단선은 들 생각이 없고 하단선은 누를 생각이 있는 거고요. 매도를 주면 하단선을 누를 생각이 없는 거고 상단선을 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판단하기가 빨라요. 그러면 개인에게 현물을 주네? 그러면 상단선은 안 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라갔던 것도 토해내는 거예요. 자, 외국인이 현물을 5,890억을 팔았고 선물을 2,313억을 팔았고 콜풋 다 팔았어요. 그리고 민희는 풋을 샀죠. 별로 안 중요해요. 문제는 뭐냐? 선물을 청산하지 않아요. 그죠? 지수가 올라가는데 외국인의 선물 매도를 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건 그냥 복만 그리는 거예요. 복만 그리는 거라고요. 청산을 해야 올라가죠. 근데 청산을 안 해. 이제 3거래일 남았어요. 예, 3조 8,959억 들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제가 돼요. 첫 번째, 만약에 홀딩해서 롤오버 한다. 롤오버 하면 6월 물도 작살나겠다는 소리잖아요. 3조 원이 넘는 돈을 롤오버 시킨다는 얘기는 다음 만기도 하방이란 얘기고요. 이걸 이번 만기에 다 청산한다. 그럼 더 내리겠죠. 아닐까요? 이왕이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만기에 청산할 거면 밑으로 더 밀어서 끝내는 게 이들한테 이익이에요. 3조 8,959억입니다. 이거 작은 돈 아니에요. 1% 빼면 380억이에요. 380억. 4%만 빼면 1,000억대가 넘어요. 한 1,6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뭐가 아쉬워서 이걸 올려요. 그래서 누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하방에 적합하도록 해놨다. 그리고 현물. 자, 현물의 흐름을 봤더니 현물을 1조 원 샀어요. 그쵸? 1조 원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상으로 상방이 아닌 거예요. 상방으로 갈 거면 이게 매도이어야 하죠. 근데 지금은 매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월봉의 방향도 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월부터 누적입니다. 1월부터 누적. 그러니까 올해에 개인이 5.8조 원을 샀습니다. 손절을 해야 올라가죠. 개인이 손절을 해야 올라가는데 손절은커녕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방은 없는 거죠. 주구나 사나 상방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상방이라고 해석해요? 그냥 하방 들고 버티는 거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내일 월봉 매수가 영역에 들어갔을 때 매수할 것이냐?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보세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의 자금의 흐름은 상방이라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눈으로 보시잖아요. 눈으로 보시면 해석이 되실 거예요. 개인이 사, 누적으로도 사,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들고 있어.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1월부터 집행해온 자금의 흐름만으로 봤을 땐 이게 왜 올라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합리적인 설득이 저한테는 되지 않아요. 이건 답이 없다. 이건 올라가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죠. 선물 롤오버를 하겠다. 그러면 이건 더 하방인 거예요. 지금 매도를 롤오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도를 롤오버 한다 그러면 3월 만기 이후에도 내리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상방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 최악이에요. 차라리 이번 만기에 폭락하고 청산이 되는 게 향후로 봤을 땐 더 좋은 거지. 이걸 롤오버 시켜서 다음 만기까지 밑으로 내린다 그러면 상방한테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닌 거죠. 자, 340에 380을 잡고요. 옵션 합으로 누적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내려가지 않는 한 계속 수익이에요. 계속 수익입니다. 반대로 금투는 하방이에요. 금투는 지금 더 올라가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투와 개인만을 봤을 땐 이건 올라가면 안 되는 차트다. 3거래일 남았는데 이건 올라가면 안 되는 차트고, 개인이 작살나는 자리가 347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 숫자 347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347은 1월달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옵션에서 박살나는 자리는 1월달 저가를 깨야 되는 거니까, 결국엔 개인의 옵션 손실을 만들거나 아니면 만들려고 한다면 1월달 저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실 때 저가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계속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롤오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롤오버. 선물 롤오버 어떻게 하느냐? 원래 없어요. 됐죠? 롤오버라는 개념 자체는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당월물을 창선하고 차월물을 거래하면 롤오버가 돼요. 자, 롤오버 버튼이 있어서 롤오버 딱 누르면 그 당월물하고 차월물이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당월물로는 답이 없으면 차월물로 전환하는 행위가 롤오버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로는 집계가 안 됩니다. 데이터로 집계 안 돼요.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당월물 청산과 차월물 진입인데, 당월물을 청산하고 차월물을 진입한 게 동일 세력인지 다른 세력인지 알 수 없어요.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공해 주시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롤오버 데이터가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발표하는 증권사 없어요. 추정치는 신뢰가 떨어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이걸 잘하는 전문가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옵션으로 보면 내려야 돼요. 제가 아는 한 옵션은 개인을 죽이기 위해 존재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옵션 포지션을 딱 보고, 개인이 수익이 제일 안 나는 자리, 아니면 개인이 손실이 가장 많이 나는 자리를 보고 대충 보면 그 정도까지는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개인의 옵션 포지션을 봤을 때는 347 아래로 가야 작살이 나니까, 만약에 만기일까지 방향을 정한다면 347로 향해 가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특히 금투는 신났어요. 금투는 아래로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좋아요. 외국인은 답이 없고, 근데 외국인은 답이 없으면 버려요. 중간중간에 다 빼먹기 때문에 외국인은 중간에 버려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엔 개인을 어떻게 죽이는가, 그게 이슈인데,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땐 347 아래가 보인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시면 되죠. 347 아래로 가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시고, 그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진짜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간에 방향을 틀면 그때 이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금의 변화는 없다라는 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지금의 상태에서 상방으로 가기 위한 유의미한 자금의 변화, 현물, 선물, 옵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현물은 개인이 사고, 선물은 외국인이 매도를 그대로 들고 있고, 옵션은 개인이 상방으로 포지셔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폭락이 안 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건 대놓고 빼겠다 라는 의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빠지니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이건 자금은 무조건 하방인데 오르네? 야, 저거 거짓인가 보다.
저거 믿지 않아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개인은 계속 상방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3일 동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만기일 전날이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선거의 당락으로 인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미 시장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가 되든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어쨌든 하방에 대한 자금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계속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거 고버스인데요. 예. 이게 보시다시피 답답해요. 예. 그래서 여기 하단선 찍고 왔어요. 이건 뭐 아트입니다, 아트. 매수가 영역에서 움직였다가 지금 이제 매수가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가 중요해요. 2630원. 여기 못 넘으면 다 벗고요. 예. 안 뺄 수도 있어요. 예. 풋 때문에 안 뺄 수 있냐? 안 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자기 포지션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풋을 들고 있어도 선물 매수를 들고 있으면 상쇄할 수 있거든요. 상쇄. 풋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포기하고 선물 매수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위로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물이 더 아래예요. 풋은 들고 있는 게 한 450억 정도인데 그거는 선물로 따지면 1.5%밖에 안 돼요. 1.5%를 빼면 그 정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선물 매도는. 그러니까 선물 매도만 보면 오히려 지수를 올리면 풋보다 타격이 훨씬 커요. 그래서 선물 매도를 청산하지 않는 이상은 상방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고마운 거는 지금 만기일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전히 선물 매도만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외국인은 어쨌든 선물 매도로 수익을 낼 테니까 적어도 오르지는 않을 거다. 얼마나 내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 만약에 풋까지 수익을 낸다 그러면 너무 고맙겠죠. 그러면 하루에 만 10% 이상 빠지는 날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루에 10%를 빼는 거죠. 그럼 60일에서 10% 빼면 50일이에요. 그러면 347이 4%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틀 안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면 상방은 보지 마세요. 예.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한다 그러면 그날은 상방은 1도 없는 거예요. 만기일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고버스 매수기에는 지나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고버스 매수기에는 2477원 아래거든요. 근데 2515원까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찬스는 지나갔다. 그리고 매수가를 찍었을 당시에 제가 시황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보고 있었으면 뭐 여기가 하단선이고 주봉은 여기가 좋고 뭐 이런 소리라도 조금 했었을 텐데 뭐 3일 동안 전혀 보질 못한 관계로 뭐 지금에 와서 이게 매수에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부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전략만 유효해 보인다. 그리고 지난달 고가 2630원 넘으면 2750원까지는 노려본다. 그게 전부입니다. 주봉 귀신같이 하단선 찍었어요.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요 이야기는 제가 월요일날 하고 그죠? 월요일날 하고 지금 3일을 쉰 거니까 월봉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하나도 없지만 주봉에 대해서는 나름 근거를 남겨놓고 갔었기 때문에 요렇게
하단선을 찍으면서 올랐다. 예, 그게 차트에 이미 그려져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750원을 넘으면 모르겠습니다. 고버스 나라님. 예. 2750원을 넘으면 어디까지 갈까? 볼게요. 예. 보이는 가격은 여기에요. 4166원. 예. 지금 상태에서 보이는 가격은 4166원입니다. 이번 달에 간다면. 그러면 매도도 분할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격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가격부터 전부 정산하는 게 아니라 분할 정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맥스는 4183원. 4166원. 정확하게 수치는요. P20이에요. 4164. 4164입니다. 4164. 여기가 이번 달에 갈 수 있는 맥스 값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인지 감이 오시죠? 한 300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예. 코스피 200 지수로 30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악재가 있어야 돼요. 이건 악재가 있어야 내리거든요. 근데 가능성은 반반. 러시아 사태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으로 보여요. 일단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상태에서 뭔가 실적이 없고요. 그리고 반대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꽤 커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가 포기하면 가장 바보짓을 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라면 러시아는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지금 상태를 잘 이용해야겠죠. 미국의 입장에서.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의 경제 문제 때문에 세계 증시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러시아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다라는 명분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큼 좋은 전략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이 매수하는 한 빠집니다. 저는 그건 불멸의 진리라고 봐요. 개인이 현물을 사는 한 상방은 없다. 그리고 지금 개인이 선물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만기일까지도 상방으로 가긴 힘들다. 그러니까 싸다고 현물 잡고 선물 매수했다가 누르면 답 없다. 환율, 유가, 금리 전쟁, 삼성전자 악재 안 내리면 어쩌냐고요? 지켜봐야죠. 저희가 무슨 힘이 있나요? 지켜봐야죠. 4월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4월까지는. 전에 삼성전자 보고요. 삼성전자 보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건 악재가 다 반영되어 있었다. 그죠? 제가 이걸 12월 달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코스피 200 지수는 중간에 빠져나갈 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뒤에 제가 삼성전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유효합니다. 4월도 유효해요. 자, 고버스 나라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4,000원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000원까지 가는 동안 개인이 현물을 팔까요? 아닐 겁니다. 현물을 살 거예요. 4,000원에 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000원까지 가는 동안 개인은 현물을 계속 담아요.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매도해야 폭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현물을 계속 담는다라는 건 개인이 담은 현물을 손절하려면 횡보해야 돼요. 그래서 횡보 구간이 생겨요. 4월 달도 기껏해야 횡보인 거죠. 3월 달에 폭락이 오면, 그러니까 지수가 폭락하면 4월 달은 상승 못 해요. 왜? 손절시켜야 되니까. 3월 달에 현물 산 거 손절시켜야 되니까 횡보해야 된다고요. 1월 달에
폭락한 거 2월 달에 상승 안 하잖아요? 횡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손절하는 그 흐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폭락 후에 바로 상승으로 못 가요. 폭락하고 횡보 한번 때려야죠. 근데 횡보 때리는데 개인 담았다 그러면 더 내리는 거예요. 왜? 안 파니까. 이 정도 가격에는 공포심을 안 느끼는데 미쳤다고 그걸 사주나요? 더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공포심을 느껴서 야, 이거 쓰레기다라는 생각으로 현물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걸 받죠. 근데 그걸 받을 때 횡보하면서 받아요. 횡보하면서 받기 싫으면 더 빼요. 더 빼고 V자로 받아요. V자로 받는 거는 더 빼야 V자가 돼요. 그러니까 내리면서 털고 올리면서 털고. 그러니까 V자 방식으로 할지 횡보로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3월 초의 흐름만을 봤을 때는 개인이 현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이 매집 단계는 아닌 거죠. 예, 아직은 매집은 아니다. 외국인이 매집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늘려놨어요. 주봉 거래량 늘려놓은 건 정말 차트 쓰레기 만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맨 밑으로 다시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면 얼마든지 거래량을 내려서 역전시킬 수가 있는데 거래량 투자 심도가 막 70, 80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걸 40까지 내리는데 적어도 3, 4개의 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달은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달 동안은 거래량 투자 심도 내리다가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승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고 거기에 개인이 현물을 계속 산다 그러면 이건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측에서 2.5% 올려야 되거든요. 그게 한 65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80원 정도 적용하겠습니다. 2,580원을 적용하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2,595원 위로는 사면 안 돼요. 2,595원이 넘어가면 곧버스는 매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격적으로 사고 싶다 2,535원, 보수적으로 사고 싶다 2,485원.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은 무시. 네. 예. 무시예요. 무시. 일봉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주봉은 이제 1구간에 들어가려고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무조건 고가 넘고 달려야 됩니다. 고가를 넘고 달려야 돼요. 자, 다음으로 타이거. 타이거도 하단선 쫙 찍고 올라왔죠. 이제 내일이면 상단선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고포수 투자자들은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그것만 지켜보는 거지 신규로 들어갈 틈은 없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도 똑같이 65원 그러면 90원이 되겠네요. 2690원이 시가 라고 보면 아이고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매수 2,700원 넘어가면 사지 말아라. 예, 욕심 부리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매수할 거면 2,645원 밑으로 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거면 2,595원 밑에 가격을 노리시면 되고요. 일봉은 없죠. 일봉은 거래 불능입니다. 예, 거래 불능이에요. 그래서 고포스는 이걸로 설명이 다 됐고 제가 삼성전자만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자,
이게 삼성전자인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2021년 12월 달에 이 이야기를 전부 다 해드렸어요. 거짓말 안 하고 전부 다 설명을 드린 거니까 잠시 복기만 해볼게요. 복기만. 이건 뭐 제가 뭔가를 잘 알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차트를 분석하는 거니까 본인도 이런 분석 방법을 이용하시면 저랑 비슷한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요. 여기를 잘 보시면 요 검정색이 종가 투자 심도죠. 그런데 요걸 1번이라고 할게요. 1번에서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다고. 이렇게. 내리고 나서 여기가 2번이에요. 여기가 2번인데 여기가 이렇게 영구간으로 돼 있어요. 근데 횡보했어. 보시면. 그러니까 하락한 다음에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하락 구조로 만들어지고 그 뒤로 8개가 하락해요. 여기가 끝이에요. 자, 종가는요. 여기서부터 요 종가로부터 여기 종가까지 딱 비교해 보시면 여기가 제일 낮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끝이 종가의 끝과 일치합니다. 이걸 본 거예요. 제가 뭔가 대단하게 분석력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8개가 전부 1이네? 그러면 맨 끝에 갈수록 종가가 낮아질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종가가 맨 끝이 낮잖아요. 예. 이걸 알고 보시면, 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요. 이걸 모르고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뭐지? 이게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게 매트릭스인데, 매트릭스를 이해하고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0주 동안 오르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수도 답이 없었던 거고요. 이걸 월봉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재밌어요. 지난달에 저가를 깨면서 이미 저가 투자 심도는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 달은 영구간을 지나요. 영구간을 지나는데 저가를 깨면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면 68,300원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난달 저가는 71,000원이고 현재 71,500원이에요. 큰 이슈가 있지 않았나? 500원 깨지 않겠어요? 지수가 1.25% 하락해서 시작할 건데 삼성전자가 1%만 빠져도 700원 넘게 빠집니다. 그 얘기는 시초가가 지난달 저가보다 낮을 확률이 높고 지난달 저가를 삼성전자가 붕괴한다는 얘기는 코스피 200 지수도 지난달 저가 354를 붕괴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최저가 모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68,300원까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는 코스피 200 지수가 347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은 하락을 다 했어요. 주봉은 이미 하락을 다 했지만 주봉이 하락을 완성하면서 월봉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여기서 월봉이 지난달 저가를 깨면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 환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달 저가를 깨면 매수는 올스톱이에요. 그죠? 예. 삼성전자가 71,000원을 붕괴하는 순간 코스피 200 지수와 관련된 종목에 대한 매수는 올스톱. 지켜보셔야 된다. 적어도 주봉상 양봉이 하나 뜰 때까지는 매수 전략은 포기하고 매도 전략은 가져갈 건지 청산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제가 바라본 거고요. 이 이야기는 지금 처음 오신 분은 야,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요 관련 동영상이 2021년 12월 달에 이미 있어요. 있기 때문에 과거의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이고 보버스 나라님 감사합니다. 재밌으실 거예요. 과거의 영상 속에서 현재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코스피 200 지수가 지난달 저가를 깰 거냐 말 거냐는 삼성전자가 키를 쥐고 있다. 삼성전자가 내릴지 오를지는 외국인이 현물을 파는지 사는지만 보면 알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의 최대 악동이 있어요. 악동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악동이 3월 11일인가요? 그때 들어옵니다. 코스피 200 지수로. 그러면 아마도 만기일 이후에 큰 일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3월 달에 만약에 미국 증시 내리면 상반기는 없다. 이상철이며 맞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미국 증시 무너지면 우리는 상반기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엔솔은 좀 심하죠. 제가 작년과 올해까지 유일하게 매수한 주식은 엔솔입니다. 엔솔. 그리고 시가에 팔았죠. 상장하는 날 시가에 팔았습니다. 덕분에 치킨값 벌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이고요. 본인이 이제 하방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홀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신규 매수는 아쉽게도 제가 타이밍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놓쳤어요. 뭐 그건 제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놓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월 4주차 상승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2월 4주차의 고가가 3월 고가보다는 높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2월 4주에 그런 얘기를 잠시 했었어요. 아마도 2월 4주의 고가가 3월의 고가보다는 높지 않을까. 봉만 봤을 땐 그런 의도가 보인다라고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섬찟해요. 진짜로 그렇게 그리네? 그럼 고맙죠 뭐.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뭐 절대적인 법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높은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생기는 거고 또 틀리면 불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맞아주면 조금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작년 8월 이후 현재까지는 계속 그래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뭐 몇 주 또는 한 달 정도의 오류가 생기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봤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찌됐든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이 방송이 도움이 일부나마 됐을 거고, 또 방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으니까 좀 나름대로 보람을 느낍니다. 337에 오면 이제 도망갈 분들은 이제 도망가기 시작해야죠. 전부 다 팟이라는 이야기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오면 고민을 해보세요. 하도 흔들어 대니까 이게 못 팔고 빠지면 열받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진짜 저 고집 센 거예요. 이 지수를 분석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친 짓인데, 지수에 대해서 고집을 피운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부질없는 짓이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분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고맙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석하는 건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난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 시장을 조망하는 뭐 그런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차트 개발하는 수준의 사람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차트를 사용하시면 사용법만 익히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저처럼 이 차트를 쓰실 수 있다라는 보장은 못 하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이걸 만든 건 2007년이에요. 2007년. 제가 이 차트를 처음에 고안하기 시작한 게 2007년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몇 년 된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 툴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이슈, 오류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치가 없잖아요. 어유, 조상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배우실만 하다라는 이야기는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이 툴을 가지고 뭐 쓰는 순간부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다만 이제 이 툴을 쓰시면서 알아야 될 지식, 그 다음에 필요한 노하우들은 언제든지 동영상이나 그리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돼요.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하셔서 뭘 모르는지, 그리고 이런 지표를 쓸 때 뭐뭐뭐를 봐야 되는지, 어떤 지표를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은 물어보시면 제가 얼마든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툴을 보급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잘 쓰시고 싶은 의지만 있으시다면 이제 얼마든지 제 지식을 공유해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제 지식을 공유하려면 그래도 맞는 척이라도 해야죠. 시장이 분석한 대로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보여야, 이런 방식의 해석도 시장에 통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기지, 허구한 날 틀리고 맨날 손실만 나게 만들면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저에게는 일부나마 도움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분석을 하고요.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63명이에요. 와, 많이 찍었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요. 여기서 혹시가 중요해요. 곧버스를 투자하고 계시다면 저희 모임에 참여해 주세요. 이게 저희 채팅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여 코드란 겁니다. 이거 참여 코드.
푸른나무님 정답. 푸른나무님의 생각이 정답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푸른나무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1구간이 5개가 나오는데 반대로 고버스가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뻔하죠. 종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지금은 지수가 주봉상 하락 시간을 다 썼단 말이에요. 이제 상승 시간이 다가와요. 근데 상승 시간에 하락하려면 장대 음봉으로 내리면 돼요. 역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고버스가 오를 생각이 있으면 장대로 갈 겁니다. 장대로. 이렇게 십자봉 이런 식으로 안 가요. 예. 왜냐면 십자봉 이런 거 그리면 오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를 의지가 있으면 의외로 강하게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버스 주봉의 종가 투자 심의도가 1구간 5개인데 월봉의 종가 투자 심의도가 다음 달까지 0구간이라. 예, 그 얘기죠. 월봉은 저가 깨면 끝이에요. 저가를 깨면 아웃.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를 깨면 4월까지는 하락에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지수 자체는 월봉은 4월달까지 1구간이고 코스피 200 지수만 3월달에 0구간이 있고 코스피 지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상으로는 오류가 없지만 코스피 지수로는 최저가 못 오기 때문에 1월달 저가를 깨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봉이 위로 가고 싶어도 월봉이 최저가 모드로 전환이 되면 월봉에 의해서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의 흐름을 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공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고버스 투자를 하시고 계시면 저희랑 대화를 나눠보세요. 예. 저희 열심히 정보 모아서 서로 공유합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셔서 같이 정보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내용은 채팅방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거의 이제 60명을 넘기 시작하는데 계속 늘려봐야죠. 우리도 이제 동시 접속자가 꽤 많이 늘어나는 경험을 좀 해보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